안녕하세요. 오늘은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이란 책에 대한 리뷰를 해볼까 해서 영상을 켰고요. 제가 요즘 유튜브 영상 찍는 게 재밌어요. 안 하던 짓이라 도파민도 많이 나오고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감 없이 사람들이랑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알리바바에서 이런 작고 귀여운 마이크도 하나 구매했어요. 그래서 한번 녹음해보고 이게 좀 더 듣기가 좋은 것 같으면은 앞으로 이 마이크를 써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사실 저는 나오자마자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리뷰를 쓰게 된 시점에는 두 번째 읽고 리뷰를 하게 된 건데 사실 이 책은 다 읽고 나서 이거 리뷰 영상을 찍을지 말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 책의 저자의 의도가 제가 이 책을 읽고 지금 당장 깨달음이나 지혜를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깜냥이 되나 그릇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흐름이 그렇게 이어져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요즘 부쩍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 책의 저자들이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 불변의 법칙이란 책은 제가 봤을 때, 이 모건 하우절이 돈의 심리학에서는 사실 본인의 가치관이나 투자 철학, 그 다음에, 본인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얼만큼 이렇게 파고들 수 있었던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본인의 생각을 많이 나열하거든요. 근데 이 불변의 법칙은 약간 모건 하우절이 이제 1인칭 관점이 아니라 3인칭 관점에서 쓴 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왜 이제 이 책을 덮고 나올 때쯤, 그러니까 마지막쯤 가면은 왜 이런 관점으로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나라고 어느 정도 유추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마지막 장에서 하는 말이, 자기는 누굴 가르칠 생각도 없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조건 정답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좀 마지막에 뭔가 임팩트 있는 걸 기대했는데, 사실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저희한테 주고자 하는 방향성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한 10가지 이상 질문들을 해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 이 모건 하우절의 뜻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3인칭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인용해서 좀 재밌게 풀어나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말 잘 읽혀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 관련된 서적 중에 이렇게 약간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을 지루하지 않고 쉽고 재밌게 글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글을 잘 쓰고 인사이트가 좋고 이런 저자들도 많지만 저는 모건 하우절의 그냥 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저도 주기적으로 계속 읽을 것 같고 나중에 제 자식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 자식한테도 꼭 추천해 줄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저희가 뭐 투자계의 거장 하면은 뭐 피터 린치, 뭐 워렌 버핏, 뭐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피터 린치가 쓴 책에서도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들이 바라보기에는 뭐 린치나 뭐 버핏 같은 사람이 영웅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 투자 가치관에 대한 영웅은 모건 하우절이에요. 사실 그 정도로 저는 이 사람의 철학과 그런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정말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마다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성공의 척도다. 이러면은 투자로서 많은 부를 쌓은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아니면 좋은 실적을 많이 낸 피터 린치 같은 사람이 정말 본받고 싶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앞선 뭐 그런 책 리뷰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또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많이 놀라곤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물론 저도
뭐 지금은 당연히 유튜브로 돈을 뭐 벌거나 뭐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 많이 끌만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자아 실현과 제 자기 만족으로 하는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구독자 수나 뭐 조회수 이런 거를 자꾸 확인하게 돼요. 자꾸 확인하게 되고 그걸 쫓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책을 안 읽었었다면은 그런 거에 쫓아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영상을 많이 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자극적이고 이걸 클릭할 수밖에 없는 제목을 지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인간은 그냥 유명해지길 원하고 남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길 원하는 게 그냥 본능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인간의 본능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지 않아야지라고 저한테 계속 다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냥 제가 여기에 쓰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하늘을 불어러 부끄러움 한 점 없고 정말 나 멋있었다 라고 생각이 들게끔 영상을 찍고 앞으로 유튜브를 해나가고 싶은 생각이 커요. 근데 사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억누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회의도 가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불변의 법칙이란 책이랑 지금 제가 한 말을 연관시켜 보자면은 이 책에 나오잖아요. 이 책에서 이 책은 사례나 이런 인용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에 남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워렌 버핏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때 경기 침체 때 이제 워렌 버핏이 자동차를 타고 워렌 버핏의 고향을 이제 지니고 있는데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떤 한 동료가 버핏한테 물어요. 아무래도 투자의 거장이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 언제쯤 끝날 것 같냐. 물으니까 버핏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가 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모른다 하니까 스니커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20년 전에 가장 많이 팔렸던 초코바는 뭐냐?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 또 모르죠? 별로 뭐 그런 거에 관심도 없을 거고. 근데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 그것 또한 스니커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대화를 끝내요. 근데 사실 버핏에 대한 그런 좀 공부를 하고 좀 쫓아보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버핏은 진짜 정말 책벌레거든요. 정말 그냥 하루 종일 책 읽고 사고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좀 일반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방금 이 인용구에서 나왔다시피 버핏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정말 스니커즈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냥 경기 침체가 오고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호황일 때도 있고 불황일 때도 있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인간의 그런 욕망과 그런 패턴의 일부다. 라는 거를 초코바로 비유해서 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 뭐 여기 제목에도 보이죠? 뭐 23가지 뭐 이야기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이야기들은 다 하나로 귀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조금씩 진화하고 발전하지만 결국에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 그것들이다. 사실 그것들을 저희가 그냥 지금 제가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해주면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이 정말 인간한테 필요한 도구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하나의 명제로 시작해서 이 책의 400페이지를 다 읽어 나가면은 이 명제가 각자 능동적으로 뇌를 써서 머리에 저장되는 게 사람마다 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 중에 저랑 좀 이 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관점이 다른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같이 전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재밌어요. 하지만 평생 운동만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친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좀 고민해서 제 생각을 댓글로 다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아마 리뷰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 대한 리뷰로 다음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